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 선상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길거리 성매매 조직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캐런 베스 시장이 오늘 한인타운을 방문해 가로등 구리선 절도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뉴욕주의 교정시설에서 드론을 이용해 마약과 흉기를 배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범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정신건강 관련 신고 접수 시 경관이 아닌 전문가를 파견하는 전담부서를 출범시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립니다. 26만 명의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 선상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길거리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 선상에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가 추진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연내 모두 18대의 카메라를 웨스턴 애비뉴 선상, 올림픽과 산타모니카 블러바드 사이 구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길거리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설치될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 인식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조직원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련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것이 치안당국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관련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관련 범죄를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는 풍선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촬영된 영상은 내부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성매매 등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근절시키는 데 활용될 뿐 사생활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는 로스앤젤레스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신매매 대응 태스크포스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캐런 베스 시장이 오늘 오전 한인타운을 방문해 가로등 구리선 절도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불에 완전히 타버린 차량 한 대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고의적인 방화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은 오늘 새벽 5시쯤 한인타운 킹슬리 드라이브 선상 윌셔와 유가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 어두운 길거리에서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데 가로등 내에 설치된 구리선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 정부도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 의원과 캐런 베스 LA 시장, 스티브 강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은 한인타운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밤 시간대 치안이 불안정하다는 상인들의 불만이 접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공공사업위원회에 따르면 한인타운에서 수리가 필요한 가로등은 모두 139개. 로스앤젤레스시는 구리선 절도 방지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 의원은 조직적인 구리선 절도 범죄 단속을 위한 법안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의 교정시설에서 드론을 이용해 마약과 흉기를 배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1시경 원격 조종 드론이 뉴욕주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마시 교정시설 구내로 날아들었습니다. 해당 드론은 칼,
마약, 휴대폰 등 교도소 반입이 금지된 불법 물품을 공중에서 투하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소포 안에는 길이 20cm에 달하는 흉기 2개가 발견됐으며 약 530g의 마리화나, 향정신성 화학물질로 적신 종이 5장, 휴대폰, 전동 이발기, 두건 4개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뉴욕주 교정국 관계자는 교도소로 불법 물품을 전달하려 한 개인들은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누가 누구에게 왜 이 같은 물품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사건의 전말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니얼 마라투셀로 뉴욕주 교정국 국장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흉기나 마약, 휴대폰을 드론을 통해 배달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존 방식으로는 막기 힘든 규정 시스템 내의 새로운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범죄는 뉴욕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는 가짜 까마귀 모형의 밀수품을 숨겨 드론으로 전달하려던 일당이 체포되기도 했고 웨스트버지니아와 조지아 등에서도 유사 사건이 잇따르며 조직적 범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방교정당국에 따르면 드론을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 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수십 건에서 수백 건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불법 드론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드론의 불법적인 사용 금지, 민감시설 상공 비행 제한, 불법 드론 활동에 대한 새로운 범죄 조항 신설, 드론 추적 교육 확대 등이 포함되며 뉴욕 주정부가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한 드론 목록 및 드론 방어 기술 목록도 명시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정신건강 관련 신고 접수 시 경관이 아닌 전문가를 파견하는 전담부서를 출범시켰습니다. KBTV 신용주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바꾸기 위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어제 시청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커뮤니티 안전국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총기 폭력과 가정폭력, 혐오범죄 예방을 총괄하고 정신건강 위기 신고에 대한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뉴욕에서는 매년 약 20만 건의 정신건강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범죄 진압을 위해 훈련받은 인력인 만큼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출동하면 오히려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대안으로 내세운 것은 비허드 프로그램입니다. 폭력이나 흉기와 무관한 정신건강 신고에 경찰 대신 응급대원과 정신건강 전문가팀을 보내는 방식으로 2021년 출범 이후 약 3만 5천 건의 신고에 대응했습니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운영 범위가 제한돼 프로그램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찰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 비허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정치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발은 공약에는 못 미칩니다. 맘다니 시장은 당초 연간 약 10억 달러 규모의 독립기관을 구성했지만 실제 출범한 조직은 직원 2명의 시청 내 부서입니다. 경찰은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TC 경찰청장은 전체 911 신고 중 민간 전환 가능 비율이 약 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기존 프로그램을 재정리한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변화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새로운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쟁 중에 새해 명절을 맞은 이란은 선전전에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광범위한 재앙을 자행했다며 대내 결속을 강조하고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해 명절 노루즈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적들이 지도부 공백을 통해 이란을 분열시키려 했지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부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으로 희생된 순교자들에게 경의와 위로를 표한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با استفاده از مزدوران خود فجایع بیشماری را رقم زدند و عده بیشتری از هموطنان عزیزمان نسبت به جنگ سابق را به شهادت رسانیده ساراتی فراوان وارد کردند. 튀르키예와 오만 등을 겨냥한 공격은 이란과 주변국 간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위장 전술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적들에게 굴욕의 해가 되길 바란다며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뒤 나온 두 번째 메시지인데 이번에도 모즈타바의 얼굴과 육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선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하티브 정보부 장관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직자, 군 지휘관들을 추적해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이어 정보부 장관까지 최근 잇따른 이란 핵심 인사 피격에 대한 보복 의지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곳곳에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예루살렘 시내엔 미사일 파편이 추락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세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 전차들이 레바논과의 국경 지역에 배치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를 원하지만 대화할 상대가 없다며 이란 지휘부가 모두 제거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상군 파병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해병대 추가 파견 소식도 보도되고 있어 국내 여론은 점점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열린 사관학교 미식축구 우승팀 시상식에서 이번 이란 군사작전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2주 전까진 해군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바닥에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대화를 원하지만 대화할 상대가 없다며 이란의 지도부가 괴멸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ir leaders are all gone. The next set of leaders are all gone. And the next set of leaders are mostly gone. And now nobody wants to be a leader over there anymore.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한 유럽을 향해선 날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미국이 없다면 나토는 종이호랑이라며 그들은 겁쟁이들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의 명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let them have nuclear weapons because if they had them, they'd use them, an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지상군 파병은 없을 것이란 트럼프의 공언과 달리 로이터 통신은 해병대 수천 명이 추가 파견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결국 대규모 지상군이 이란에 투입될 것이란 응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응답자 절반 이상은 지상군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미국 내 여론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방탄소년단의 신곡 발매와 함께 광화문 컴백 공연이 드디어 막을 올립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에 시작되는데요. 7명의 멤버들은 경복궁에서 출발해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왕의 길을 걸어 나갈 예정입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광화문 앞으로 우뚝 선 무대. 공연에 앞서 BTS 멤버들은 이른바 왕의 길을 따라 이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왕조 권력의 중심인 경복궁 근정전으로 통하는 근정문을 출발해 흥내문과 광화문 월대를 차례로 지나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500여 미터의 동선. 왕이 궁을 나서 백성을 만나러 가던 바로 그 왕의 길입니다. 내일이면 K-팝의 제왕 BTS 7명이 이 길을 걸어 나오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 북쪽에 마련된 무대에 도착하면 무려 3년 9개월을 기다려왔던 완전체 BTS의 공연은 막이 오릅니다. 세계 각국의 아미들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크고요. 약간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 움직인다. 멈춰있던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빙하를 깨고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의미가 담긴 광화문은 이제 한국만의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해외 팬들에게도 특별한 장소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It's actually my 5th time here in Korea, and it's my 5th time coming to the Gwanghwamun Square and seeing the Gyeongbokgung Palace. And yeah, I think it's really historic for BTS to perform in front of it. 신곡 앨범이 나온 어제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드론 쇼가, 숭례문과 남산 서울타워에서는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지고,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에서는 음악빛 쇼가 열리는 등 이미 서울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다만 리더 RM이 리허설 도중 부상을 당해 일부 안무가 제한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공연이 펼쳐질 서울 광화문 일대는 팬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TS의 복귀를 기다린 팬들도 인근 상인들도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이혜지 기자입니다. BTS의 컴백 공연에 맞춰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팬들. 전광판 속 멤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설렘을 만끽합니다. 혹시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어제예요. 이거 공연 때문에 오신 거죠? 네. 너무 기뻐요. 미리 준비한 굿즈도 수줍게 자랑해 보입니다. 소크팅 포카는 RJ 진 캐릭터예요. 환영 플랜카드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하고 이번 공연을 기념하는 특별한 빵을 내놓은 카페도 있습니다. BTS 이번에 컴백 앨범인 아리랑 그 붉은색을 토대로 굉장히 좀 북적북적하고 너무 좋습니다. 최대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이번 공연. 안전을 위한 준비도 막바지입니다. 무대 주변에 세워진 이런 펜스는 길을 따라 길게 설치됐고 지하철 환풍구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로 막았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현장 진료소 3곳과 의료부스 11개도 설치됐습니다. 또 경찰 6천여 명 등 안전관리 인력 15,000여 명이 투입됩니다. 경찰은 게이트 31곳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위험물 반입을 차단하고 휴대용 스캐너로 흉기 등 위험물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특공대 드론 대응팀을 배치해 재민건 등 드론 차단 장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BTS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들. 오늘 공연이 끝나면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겠죠. 이들의 발길은 어디로 향할까요? 최인영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 찹쌀떡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I watched a lot of YouTube videos and I saw people came here to do a lot of different things, so that's how I found the place. MZ세대 성지로 널리 알려진 성수동. 한국 젊은이들의 감성을 느끼려는 외국인들이 몰립니다. The atmosphere here is really lovely, so I decided to come here. The vibe is just different, very nice vibe.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영화 캐대언에 등장했던 한방지능센터 방문객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방재료를 넣은 물에 조격을 하고 한약도 마셔봅니다. How did you know this place? My friend told me about it my last visit. It's really nice and relaxing after the travel. 지난해 외국인이 쓴 카드 내역을 지역별로 분석했더니 서울 성동과 동대문, 서초, 광진구 등에서 매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SNS 등에서 명성을 얻은 서울의 구석구석으로 외국인 소비 지역이 다변화된 모습. 외국인 관광객이 명동, 홍대에만 몰린다는 건 옛말입니다. There is more local feeling to here. In Myeongdong there are lots of popular places. 전북과 부산, 제주에서도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역시 콘텐츠의 힘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던가 이런 그 한국의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소비 지역이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널리 알릴 수 있다면 관광객이 모여든다는 사실, 최근 동향이 보여줍니다. 오늘 공연 이후 오는 6월에도 부산에서 BTS 공연이 열려 수십만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전라남도 미주사무소가 로스앤젤레스 지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 미주사무소가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미국 여행객들을 여수로 유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섬 문화를 저희가 보존, 계승할 수 있는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 전라남도 미주 사무소 차원에서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 활동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열릴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해양, 환경, 관광, 문화 분야의 협력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이번 박람회 기간에는 여수행 크루즈가 특별 편성되는 등 여행객들의 편의도 향상될 전망입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라인이나 또 홀랜드 아메리카도 여수항에 박람회 기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주는 한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에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여수는 365개의 섬을 품은 해양 관광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30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가 확장 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조트 측은 내년까지 시설 확대를 통해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리조트 시설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가 가족 중심형 대형 리조트 시설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측은 최근 2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1,6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12대의 게임기를 신규 도입해 모두 2,500대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내년까지 가족 중심형 복합 리조트로 변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리조트 내에는 300개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최고급 스파, 3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컨벤션 시설, 정상급 레스토랑과 바, 야외 수영장 등이 자리 잡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샌프란시스코 북쪽 세크라멘토 인근 엘크 그로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까지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어제 뚫었던 저점을 다시 한번 뚫고 내려가며 3년 10개월 만에 4주 연속 하락한 주를 기록했는데요. 그중 내스닥은 10주 동안 9주를 하락하며 패닉셀링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8개월 최고치로 튀어오른 가운데 중동 지역의 추가 병력과 핵심 자산을 파병한다는 소식은 이미 불붙어 있는 매도 심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어 어제와 오늘도 전 종목이 모두 하락하는 보기 드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개장 초 14%까지 치솟는 상황이 발생하자 암울해진 분위기 속에서 장중 21% 넘게 폭등한 공포지수는 지난주 찍었던 10개월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결국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순환은 오늘도 반복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